자, 6번입니다. 6번. 자, 일단은 답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고요. 그리고 을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적인 단어를 한번 볼게요. 행복. 행복은 덕에 따른 영의 활동이고, 행복을 강조하고 있고, 행복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인간의 공용 이성이 잘 발휘될 때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마땅히 행위를 알고 습관해야 행동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쾌락입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인데, 쾌락은 몸이 고통과 마음이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이죠. 욕구가 무엇인지, 고통을 제거하려면 고통이 주는 욕구가 무엇인지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성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기억부터 볼게요. 갑.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뭐예요? 행복은 목적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인간이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인간이 사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수단이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죠. 그러니까 X. 그 다음 갑.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 있는 행위를 습관화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습관화해야 행동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을 해체해서 보면은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 덕 있는 행위를 습관화를 해야지 우리가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을 조금 더 디테일해서 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행복은 결국엔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 노력으로 덕 또는 최고의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다. 덕 또는 최고의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성을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입니다. 을. 행복한 삶이란 어떠한 쾌락도 충족되지 않는 삶이다.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을 중시했습니다. 쾌락. 그래서 에피쿠로스 자체가 쾌락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서 영혼의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삶과 쾌락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신적 쾌락을 중시한 거지, 어떤 불필요한 욕망을 피하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봤습니다. 행복한 삶이 어떤 쾌락을 충족하지 않는 삶이다? 아니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 다음에 갑과 을.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 이성이 발휘돼야 된다. 이성. 그래서 이성을 행복의 실현에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6번은 니은과 리을이 맞아서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가에서 다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네요. 가는 유교고요. 그리고 나는 도가. 그리고 다는 불교입니다. 유불도 사상이,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어떤 사상책이 유불도인데 살펴보겠습니다. 가부터요. 삼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어진 사람이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도의에 힘쓴다.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 인 사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의.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삶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이다. 자, 그래서 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자, 불교입니다. 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면 어디에서 벗어나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윤회는 벗어나야 될 거,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요, 여기에 사상에서는요. 유교는 죽음보다 현실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유교를 몰라도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3.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지. 현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세 죽음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현실,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유교의 사상,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나는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기 힘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나는 도교를 말하잖아요. 도교는 삶은 기의 움직임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이다. 그러니까 기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기가.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은 사계절 운행과 같고, 그래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해서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순응하면 된다 이거예요. 순응.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거기에 무슨 슬픔이나 즐거움, 희노애락이 끼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도 도교로면 뭡니까? 그냥 순응해야 된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X죠. 그다음 나 불교 윤회를 반복하기 위해 연기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보세요. 이러니까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다. 연기의 진리라는 건요. 연기의 진리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진리가 바로 연기의 진리인데, 이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기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윤회에서.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이게 반복이 아니라 벗어난다. 그래서 반복이 틀립니다. 그래서 X고요. 가는 맞고 나가 틀리거든요. 근데 가부터 볼게요. 가는 유교지요. 유교에서는 인을 어떤 궁극적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어떤 사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사랑이 인을 통해서, 인과 덕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을 굉장히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서 출세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나는 아니에요. 이 도가에서 장자란 사상가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나 명예를 추구하는 어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도에 따른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요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죠. 오히려 얻기 위해가 틀려요. 그래서 나는 틀려서, 그래서 요거 X가 되고요. 일단 나와 다입니다. 나와 다는 죽음을 거부하고 불멸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멸의 삶을 추구하고 있나요? 나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삶과 죽음은 사계절이 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뭡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요. 다에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다.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우리가 살아도 죽음이 될 수 있고 죽어도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건데 죽음을 왜 거부해요? 예.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X.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글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대한 설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의 날은 10월 25일에 맞아 국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땡땡 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위는 지켜야 할 민족 자존이 섬이라 응답이었으며, 일본의 지속적인 침탈야욕, 동해의 외로운 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 등이 길을 이었다. 독도를 말하는 거고요. 독도를 말하는 거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그럼 맞습니까? 네.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이고, 영해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영해기선. 영해기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해, 바다의 영토를 나타내는 어떤 경계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되게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일이다라고 보면 돼요. 12해일이. 그런데 이게 기선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통상기선, 또 하나는 직선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기선이라는 건 썰물 때의 해안선을 말하는데요. 최저조위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영의 기준이 된 선인데 왜 어쩔 때 통상기선을 쓰냐면요. 바로 해안선이 굴곡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육지 근처의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의 모양이 뭡니까? 굉장히 매끈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가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남해하고 서해는 굉장히 섬도 많고 해안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동해는 매끈한데 여기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기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우리가 직선기선이라고 쓰는데, 남해안, 서해안처럼 영해기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을 기선으로 삼는 경우로서 이때는 해안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에 섬이 많은 경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해 설정 시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하니까 동해안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이거는 이어도를 말합니다. 이어도. 우리나라 최남단의 이어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어도는 그 유인화가 됐다고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섬 전체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맞고요. 그리고 주변 바다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라 이때 여기는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다음 자료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인데요. 자, 자연재해 자음모음인데 1번은 바로 열대저기압이고요. 2번은 뭘까요? 2번은 일단 3번부터 봐야겠죠. 3번. 3번은 폭설입니다. 폭설. 자,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가옥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현상. 바로 홍수를 말합니다. 홍수.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게 있는 거니까 가뭄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가뭄이 됩니다. 가뭄. 1번부터 보면요.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현상은 요거는 폭염을 말합니다. 폭염. 그래서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르는 현상. 이게 가뭄이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 지진이고요. 지진이니까 X.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낮아 추위가 심해지는 현상. 바로 한파를 말합니다. 한파. 그래서 X. 그리고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는 현상. 해일을 말합니다. 해일. 그래서 X.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어떤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건설하고자 한다. A에서 이중 연구소 입지로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료를 읽어내는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부터 볼게요. A. 매우 우수, 양호니까 이거는 여기 위는 몇 점일까요? 3점. 3점이죠. 3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점. 그 다음 3점. 그러니까 더하면은 A는 8점이 됩니다. 자, B는요. B는 매우 우수니까 3점. 그 다음 30이니까 2, 그 다음 1. 그러니까 B는 6점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C는요. C는 표를 그냥 읽으면 돼요. 우수니까 2. 그 다음에 18이니까 3. 그 다음 원활이니까 2. 되겠죠. 그래서 C는 7점. 그 다음 D는요. D는 1점, 3점, 3점이 됩니다. 그래서 7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요. E는 2점, 1점, 2점, 5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데를 골라야 되니까 가장 적합한 국가는 10번의 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또 문제를 푸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